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편견과 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제약업계가 이제는 캡슐 등으로 복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 공공보건 전문가들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배포한 코로나19 방역 규범집 플레이북이 허점투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무부 여권부서의 업무는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했습니다. 여권 발급에는 최대 12주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일제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에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마약에 비유했고 가치가 0까지 내려갈 것에 대비하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편견과 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인종차별과 증오범죄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8일 아시아계 미국인과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도서 지역인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 백악관 차원의 별도 계획을 마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통해 점증하는 아시아계를 상대로 한 편견과 폭력 행위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또 아시아계 이민자들과 하와이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안정책과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고 언어 장벽도 낮출 계획입니다. 백악관은 아시아계 미국인과 하와이 원주민 등은 우리 사회, 경제, 문화에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지만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가 이들의 안전과 존엄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코로나19 대유행과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혐오 발언은 아시아계에 대한 편견과 폭력, 혐오 감정의 비극적 급증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압도적 찬성으로 의회를 통과한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에 지난 20일 서명했습니다. 미 정보당국도 여전히 코로나19에 기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연 발생설과 연구소 유출설 모두 확신이 부족한 상황이라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조사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미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의 아만다 스카치 전략소통 담당 부국장은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정보 공동체는 코로나19가 처음 어디서 언제 어떻게 전염된 건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로 모이고 있다면서 감염된 동물과 인간의 접촉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했거나 연구소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카치 부국장은 정보 공동체 구성체 두 곳은 전자의 시나리오에 기울고 있지만 다른 한 곳은 후자에 기울었다면서 양쪽 모두 확신이 낮거나 보통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대다수는 어느 쪽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평가할 만큼 충분한 정보가 있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계속 조사하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바이러스의 기원을 식별하기 위한 새로운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3일 비공개 미국 정보기관 보고서를 인용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원 3명이 2019년 11월 코로나19에 걸렸을 때와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연구소 유출설이 급부상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미 정보당국에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90일 안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 조사는 이미 완료됐다며 다른 나라들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약업계가 이제는 캡슐 등으로 복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약사들은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모델 삼아 치료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AFP통신은 제약업체들이 캡슐 등으로 복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찾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의 선두주자는 미국 제약사 머크가 리즈백 바이오 테라퓨틱스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몰누피라비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루 2회 복용하도록 되어 있는 이 약은 현재 1,850명이 참여하는 3단계 임상을 등록 중이고 가을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수십 명이 참가한 2단계 시험의 초기 결과에 따르면 약을 먹은 지 5일째 누구에게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가자 수가 너무 적고 결론을 내리기엔 부족해서 더 큰 임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가 스스로를 복제하는 데 필요한 효소에 작용합니다. 몰누피라비르는 폴리머라제 억제제라는 항바이러스 약에 속하는데 유전물질 복사에 쓰이는 효소에 돌연 변이를 발생시켜 복제를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변이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항바이러스제는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 하나지만 정맥주사로 개발됐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관당국 구금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5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금시설 수용자들을 상대로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관 단속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6일을 기준으로 IC 산하 구금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49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검사를 받은 수용자 수는 지난 21일 기준 17만 2,396명입니다. 엑시오스에 따르면 테존슨 IC 국장대행은 이달 초 전체 수용자 2만 2천여 명 중 2,707명이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2회차 접종을 마무리하는 등 접종을 완료한 수용자는 1,229명입니다. 하지만 IC 내에 현재 뚜렷한 백신 접종 전략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IC 수용자를 상대로 한 백신 접종은 수용시설에 있는 주 현지 보건당국 소관으로 IC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주의, 친이민단체 시민자유연맹이 행정부에 수용 이민자들을 상대로 백신을 접종하라는 서한을 보내는 등 체계적인 접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지 휴스 IC 대변인은 이런 지적에 국토안보부 최고 의료 책임자가 국가 전역의 우리 소관 수용자들을 상대로 한 백신 접종 내부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규범지 플레이북을 배포했는데요. 미 공공보건 전문가들은 이 플레이북이 허점투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애니 K 스페로 의학 박사 등 공공보건 전문가 4명은 어제 발간된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코로나19로부터 올림픽 참가자의 보호, 위기관리 접근의 시급한 필요성이라는 논문을 올렸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논문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참가 선수들을 위해 펴낸 코로나19 방역 규범지 플레이북이 엄격한 과학 기준의 바탕을 두고 제작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가 불충분하고 올림픽이 안전할 것이라는 걸 강조하고자 때로는 유효하지 않거나 무관한 과학에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와 협의를 거쳐 올림픽 참가 선수, 취재진 등에게 플레이북을 온라인으로 배포했습니다. 플레이북에는 일본 입국 전과 후 코로나19 검사 횟수 등과 같은 내용이 담겼지만 방역 지침이 불분명하고 세부 내용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참가 선수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면서도 이를 반드시 맞도록 강제하지 않았고 올림픽 기간 정기적인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또 공공보건 전문가들은 참가 선수들이 직면할 다양한 위험이 세분화되지도 않았고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등의 방법이 지닌 한계도 밝히지 않는 등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초의 아시아 뉴욕 시장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앤드류 양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3위로 밀려났습니다. 캐서린 가르시아 전 뉴욕시 청소국장과 에릭 아담스 브루클린 보로장이 비슷한 지지율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픽스11 방송 에머슨 칼리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캐서린 가르시아 전 뉴욕시 청소국장은 21%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선두를 달리던 에릭 아담스 브루클린 보로장을 1%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지지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날 조사에서 앤드류 양은 16%로 3위로 밀려났습니다. 가르시아 전 청소국장은 지난 10일 뉴욕타임즈 편집위원회의 공식 지지에 힘입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제 발표된 폰타스 코어 디시전 애널리틱스 여론조사에서는 아담스 후보가 18%의 지지율로 다시 선두에 섰습니다. 양 후보는 13%, 가르시아는 11%로 각각 2, 3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뉴욕시 민주당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고 표준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이 기관에서 지난 3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했을 때 아담스는 8%포인트, 가르시아는 9%포인트의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양 후보의 지지율은 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선두 3인방에 이어 마야 와일리, 다이앤 모랄레스 후보가 각각 지지율 9%로 뒤를 이었고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던 스카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은 지지율 7%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규제가 점차 풀리면서 해외 여행을 위한 여권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 여권부서의 업무는 아직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했습니다. 여권 발급에는 최대 12주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여권 발급에 필요한 기간은 최소 10주에서 12주, 팬데믹 이전에는 6주에서 8주 정도였던 수속 시간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수속비를 2배로 주고 급행 수속을 신청해도 4에서 6주가 걸립니다. 각 지역에 있는 여권 수속 기관을 방문해 72시간 안에 받을 수 있는 응급 신청 역시 생사를 다투는 응급 상황과 긴급 해외여행 또는 출장으로 제한해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권 발급이 늦어지고 있는 건 팬데믹에 따른 업무 제한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팬데믹 초기 미국인들에게 해외여행 금지령을 내리면서 여권 발급 업무가 중단된 데다 외국인들에게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까지 내리면서 각종 업무가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비자 발급 금지령을 해제한 후 해외 대사관과 영사관에도 관련 서류가 한꺼번에 몰려 여권 서류 수속까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해외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2020년 1월 1일자로 만료된 여권을 가진 해외의 미국인들에게 올해 말까지 만료된 여권으로도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한 차례만 허용되며 다른 나라를 방문할 수는 없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로 약 10만 명의 미국인들이 만료 여권으로 재입국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일제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에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이미 디먼 JP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는 비트코인을 마약에 비유했고 가치가 0까지 내려갈 것에 대비하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제이미 디먼 JP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는 지난 27일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암호화폐를 마약에 비유하며 투자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의회에서 JP모건이 암호화폐 관련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고객들이 원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자신은 지금도 암호화폐를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기는 건강을 위해 마리화나를 피우지 않지만 정부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한다면 이를 막을 수는 없다며 비트코인을 마약의 일종인 마리화나에 비유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은 법정 화폐나 금과 비교할 수 없다며 투자자들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비판 대상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아니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치가 제로로 떨어지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데이빗 르보비츠 JP모건 자산운용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같은 날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가상자산과 암호화폐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그 가치가 0으로 떨어지는 것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극심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26일 12세 이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 가을 학기에 고교생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인 25일 주지사는 올 가을 학기에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고교생은 제외될 수 있다고 시사한 겁니다. 현재 12세 이상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가을 학기 전까지 많은 고교생들이 백신 접종을 마친다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맨하튼 그랜드 센트럴역까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를 연결하는 이스트사이드 액세스 프로젝트가 2022년에 완공돼 주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총 공사비 110억 달러로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아래쪽에 35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터미널을 신축합니다. 현재 맨하튼 서쪽 펜스테이션에만 연결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선을 맨하튼 동쪽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까지 연결해 승객이 몰리는 과밀 현상을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올여름 서드레일의 전력 공급 공사와 시험 운행을 마치면 내년 맨하튼에는 시간당 24대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가 더 들어서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13세 여학생을 100회 넘게 흉기로 찔러 살해한 14세 남학생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성인과 같은 조건을 적용해 용의자를 수감시설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대배심은 살해 관련 증거가 압도적으로 명백하다면서 용의자를 성인 법정에 세우라고 결정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냐는 질문에 라리자 검사는 단순히 잘못된 장소, 잘못된 시간의 문제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뉴욕시 일원 20여 개 아시안 단체가 참여한 아시안 정치력 신장 연맹이 내년 6월 1일 뉴욕시의회 20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한인, 존최 후보 등 6명의 후보가 참여할 예정인 20선거구 토론회는 오후 6시 온라인 줌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한국어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뉴욕시의회 20선거구는 베이사이드와 플러싱, 칼리지 포인트와 프레시메도, 코로나팍 등 한인 밀집 지역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민권센터가 주관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때때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목요일은 오전 중 소나기가 내리겠고 오후에도 천둥 번개와 함께 적은 양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